자, 그 다음에 이거 보셨나? 이것도 원본 영상이 올라온 것 같은데 뉴스 영상 말고 리얼 영상 이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리얼 그 회담장 안의 영상이에요. 아주 생생한 나 이 안에 옛날에 들어가 봤어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봤어. 여기 오픈하고 학생들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어. 학생 때 들어가서 이렇게 참관했었던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 신호 터지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비즈니스니까 중국에서 내 스타링크 터지나? 체크해볼 수 있지. 야, 이거 방화벽 없이 이거 연결이 되나? 그건 뭐 CEO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트럼프 들어왔고 시진핑 들어왔고 각자 위치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나 회의실 크네 뭐 이런 생각. 여기 뭐 도청 장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做一个致辞，然后请总统先生再做一个致辞。 지금 시진핑이 제가 먼저 한마디 할 테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 한마디 하시죠 이러면서 먼저 말을 시작했거든요. 跟你在北京见面， 베이징에서 드디어 만나서 这是你时隔几 반갑습니다. 年 9년 만이고 9년 만에 다시 중국을 我 오셨는데 们会面，现在可以说是 우리의 만남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다. 当前百年便利加速演进， 자, 지금 이 시대가 아주 国际 빨리 形 변화하는 势变 시대인데 了交织， 국제 형식은 世 점점 界走 더 到 빨리 新 변하고 的十字路口。 세계는 새로운 中美两国 세상이 能不能跨越 길목 앞에 서 所 있다. 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이게 그 能不能携 얘기구나. 手应对全球挑战， 전 为 세계 世 도전에 界 우리가 更多 맞서야 的 되고요. 可能性。 아무튼 能不能彰显两国人民的福祉和人类前途命运，共同开创两国关系的美好未来？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共同开创两国关系的美好未来. 이게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두 나라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可 함께. 以说是历史之问、世界之问、人民之问，也是我同您作为大国领导人需要共同书写的时代大片。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거는 뭐 세계의 질문이고 온 세계 국민들이 질문이고 이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우리가 함께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될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今年是美国独立 250주년. 我向你和美国人民表示祝 당신과 贺。 미국 인민들에게 축하를 我始终认为，中美之间的共同利益大于分歧。
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공동 이익이 우리가 분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스탠스는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도 많이 났는데 우리가 절대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면 안 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부흥 이거는 함께 해야 된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中美各自成功是彼此的机遇，中美关系稳定是世界的历史。双方合则两利，斗则俱伤。 만약에 우리가 합치면 힘이 더 커질 거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맞서면 우리 다 같이 크게 다칠 거다. 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 우리는 파트너가 돼야지. 우리는 친구가 돼야지. 절대 적수가 돼서는 안 된다. 共同繁荣， 그리고 서로 走出一个新 윈윈으로 时代 나가야 된다. 大和正 새로운 是 시대를 相 맞이하면서 서로 이 대국을 我期待 서로 잘 이끌어 总 나가야 统 된다. 先生就事关两国和世界的重大问题交换意见。 그리고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뭐 이 양국에 대한 여러 큰 뭐 방향들 의견들을 서로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 共同为中美关系这艘大船领好航、掌好舵， 중미 관계가 잘 가도록 让2026年 배의 탈을 잘 잡아야 된다. 成为中美关系继往开来的历史性、标志性年份。 자, 2026년은 중미 관계가 我就先说这么多。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마이크를 트럼프한테 넘기겠다라고. Well, President Xi,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irst of very all, much. that was an honor like few I've ever seen before. And I think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ose children. They were happy. They were beautiful. The military is obvious. It couldn't be better, but those children were amazing and they represent so much. And I know they represent so much to you. You and I have known each other now for a long time. In fact, 아무튼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게 이제 공개 담화였고 이제 비공개 담화도 진행을 했죠, 그죠? 자,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한번 봅시다. 일단 오늘 저녁에 최신 소식으로 뜬 기사들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문제. 백악관 리드아웃에 따르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데 동의를 했대요. 이게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과 중에 한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가능성.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에너지를 구매하지 않고서야 뭐 어떡할 거야? 러시아 혼자서는 중국의 수요량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랑 호르무즈 해협 거기 지금 막혀있지. 베네수엘라 뭐 이란 다 막혀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던졌던 메시지가 에너지 필요하냐 원유 필요하냐 그 원유 운송 배들 이란으로 보내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가득가득 실어서 돌려보내줄 테니까 이 얘기를 계속 했죠. 그죠? 그게 농담이 아니야. 중국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중국이 지금 에너지 바닥나요. 중국이 어떤 경제 위기가 올지 몰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에너지를 미국한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서면적으로 합의한 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어. 오가고 있고. 자, 백악관은 시진핑이 중국의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석유를 더 사는데 관심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도 이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중국의 미국 에너지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고 알래스카산 에너지가 중국의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에너지 구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중국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그 나라 운영하는 방식을 제 방송을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될 텐데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산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외신들에서는 발표를 하고 중국은 실제로 사겠지. 사면 이제 그 사는 구매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갔다라는 거를 외신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중국은 그거를 발표 안 할 가능성이 커. 왜? 중국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는 미국 원유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중국 국민들 어떤 생각하겠어? 아니 시진핑 맨날 뭐 주적이 미국이라 하면서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악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악마 주적의 원유를 사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거를 공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 지금 시진핑이 중국의 방화벽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 VPN까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잖아. 왜냐? 중국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해외 기사들을 더 차단하기 위해서. 시진핑도 어느 정도 알 거야.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중국이 고수해왔던 그런 스탠스와 다른 협약들을 많이 체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중국 인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겠어?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야. 아니 니들이 맨날 미국 욕하면서 미국이 주적이라 그러면서 지금 약간 미국한테 숙이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은 입지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볼 수 있는 기사는 아마 따로 내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펜타닐 정구체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이 백악관 리드아웃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내가 중국을 압박해서 시장을 열었다라고 말하기 좋은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좋은 포인트들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겠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하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주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시진핑 지금 숙이고 들어가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은 언론 차단, VPN 차단 이거부터 하는 거야. 어떤 기사가 나갈지 모르니까. 문서적으로 아직 합의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슬슬 나오겠죠. 내일이나 모레쯤. 내일에 나와야 될걸? 내일 나오겠지? 자, 그리고 시진핑이 던진 가장 중요한 거, 시진핑이 지금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만이에요.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맞물리는 게 얼마 전에 시진핑이 대만의 한 당대표를 만났잖아. 시진핑이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당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났잖아. 왜 만났냐? 트럼프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대만을 옹호 안 해줘도 된다. 나 대만이랑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만을 무력 통일할 그 생각이 없어 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그렇게 대만을 감싸고 돌지 말라. 내 체면이 지금 바닥이다. 이런 뉘앙스를 던지는 거야. 근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거를 막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은 위대한 국가다. 이런 표현, 이런 칭찬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만은 당연히 중국의 한 부분이다. 이거는 절대 인정 안 해주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상, 저도 그렇게 생각해.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넘길 거야. 그냥 애매모호하게 계속 가져가면 가져갔지. 좋습니다. 우리는 대만 문제에서 손 뗄게요. 이거 절대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어.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잖아. 그건 트럼프한테 마이너스예요. 중국한테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으로 갈 때 대만에서 뭘 했습니까? 대만도 지금 그냥 미국한테 바짝 붙어 있어. 대만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대만은 미국에서 사온 무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할 거고 미국이 우리한테 준 무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치진 않겠지. 하지만 중국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 트럼프가 중국 방문하는데 대만에서 미국에서 산 무기들을 가지고 그 무기로 중국 해협 앞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대만은 지금 미국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만의 그 좌파 정부 있잖아. 그 시진핑이랑 만났던 그 정부. 걔도 옛날에는 완전 반중주의였어. 거의 진짜 중국 공산당을 진짜 찢어버릴 듯이 욕하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좌파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대만을 중국으로 그냥 그래 이제 대만은 중국 겁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 좌파들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건 대부분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너랑 친한 척 좀 해줄게. 나한테 떨어지는 거 뭐 없어? 대부분이 이거야.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많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든 언론을 다루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우파였다가 좌파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목적은 뭐야? 다 돈이야.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제 뭐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환대에 감사하며
이번 방문이 중요하고 양측이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양국이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오가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야기들. 그 밑에서는 이제 물 밑에서는 지금 총칼들이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실제 메시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중국과 싸움만 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싸움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싸움만 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뜻은 뭐야? 싸움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나는 중국과 싸움만 하러 온 게 아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돈 벌게 하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를 사게 만들고 이란 문제에서 중국을 끌어내겠다. 왜냐? 중국은 이란 배후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나와서 중국에서 이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끊어야 이란이 컨트롤 될 거 아니야. 이란은 지금 계속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 근데 이란 지금 기사 나오는 것만 봐도 이란 더 이상 못 버텨. 버틸 것도 없어 이제. 그런데 계속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 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국의 그런 뒷 지시가 있었을 거야. 니들 항복하지 마. 니들 계속 미국이랑 계속 지져. 계속 미국한테 항복하지 마. 그래야 니들이 우리 카드가 돼. 나중에 니들이 항복하더라도 중국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니들이 항복했다라고 해야 중국이 위상이 올라가. 그러니까 니들 아직은 항복하지 마. 이런 입김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란을 친 게 말 그대로 중국과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인데 그건 이미 목적이 달성돼 있잖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없습니다. 중국 에너지 고갈라면 중국이 제일 아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보다 중국이 아파.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중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이 1년 동안 쓰는 총 에너지에서 50%를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해. 그게 지금 끊겼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비축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그 중국 국경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로 원유가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동남아 국가 쪽, 그 파키스탄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으로 오토바이로 그 말통에다가 2통씩 담고 육로로 오토바이로 나르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가 아니라 진짜 오토바이 부대들이 저쪽에 원유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원유 그 2통 실어가지고 또 오토바이로 중국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넘겨주고 빈통 가지고 또 다시 저쪽까지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 부대들. 근데 실제로 그 오토바이 부대가 엄청납니다. 사람이.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거 지금 미친듯이 나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인해 전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의 포인트 중에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중국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는데 중국은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중국의 14억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까딱했다가는 뭐야 이거 시진핑이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지금 하는 행동이랑 다르잖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공산당의 그 입지가 무너지거든. 그래서 미국 쪽이랑 중국 쪽 발표가 좀 달라. 미국 쪽은 일단 호르무즈, 이란 핵, 펜타닐, 시장 접근, 농산물, 에너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그리고 중국은 미국 쪽이 계속 발표하는 거는 중국이랑 좋은 대화를 나눴고 중국이 정말 많은 것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쪽 발표는요. 중국 쪽에서 나온 발표가 이거야. 미국한테 확실히 전달했다. 대만을 건드리면 니들 큰일 나. 단단히 경고했다. 한국 언론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썼네. 중국 언론들 그대로 베껴 썼네. 야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는 한 개도 안 가져오고 중국 중난하에서 발표한 것들 그대로 갖다 베껴 썼네.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발표한 게 대만에 대한 경고를 미국에 날렸다. 지들이 경고할 그게 안 되거든. 경고할 그게 없어.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우리는 미국한테 대만에 대한 경고를 날렸고 그 다음에 대국 관계의 새 모델, 전략적 안정, 에이펙, G20, 협력 우리는 이런 거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이 얘기를 했던 거는 한 개도 얘기를 안 했어. 왜? 그 중에 한 개라도 중국이 주면 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발표한 거는 중국이 호르무즈와 이란 문제에서 우리 쪽으로 움직였다. 미국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충돌이 난다. 우리는 확실하게 경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아직 얘기할 것들이 많아. 얘기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은데 아직 안 나온 얘기가 일단 대형 관세 합의부터 반도체 수출 동제 완화 확정, 대만 관련 공개 합의,
구체적인 미국산 석유, 농산물 구매 규모, 그 다음에 보잉 항공기 주문 최종 발표, 이런 것들이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나왔어. 얘기만 어느 정도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도 발표한 것들만 우리가 듣고 얘기는 하는 건데 아직 이거를 공개적으로 협의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특히 그 에너지 구매, 미국산 에너지 구매는 백악관에서는 그걸 강조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발표를 안 했어.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중국이 그 많은 양의 에너지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어. 거기 거 안 사면 누구 거 살 건데. 베네수엘라도 어차피 미국이 컨트롤하고 이란 거는 미국이 못 사게끔 막고 있고 살 데가 없다니까.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2의 선택지가 없어. 하지만 중국은 그걸 발표하기 꺼려하죠. 발표 못하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요번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국 시장 개방이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이 이게 정말 불평등한 무역이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시장 개방. 중국은 지들 시장을 지들만 먹어요. 근데 해외 시장까지 중국이 먹어. 자유무역이니까. 그렇다면 외국도 중국 시장을 자유롭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다 막아버려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불공평한 거야. 맞잖아요. 중국 시장 개방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은 무조건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중국만 전 세계 시장 여기저기 거 다 먹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중국 시장 가서 자유무역, 자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중국은 그걸 다 막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잘 나가는 모든 기업들이 기술을 다 카피해가지고 중국에서 지들만의 뭔가를 만들어. 그리고 그거를 중국 14억 시장에다가 지들 기업을 풀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서 자리 못 잡게끔 막아버려. 이거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체계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중국은 아주 비공식적인 루트로 싼 값에 석유와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을 싸게 사서 쓰고 있었어요. 그게 일단 중국으로 싸게 들어가면 걔네들은 제조업 원가부터 확 싸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나라의 제조업들이 다 망하는 거야. 동남아를 포함해가지고 한국도 중국 제조업 때문에 망한 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게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불공평해요. 모든 나라들이 뭘 제조하기 위해선 제조의 기본이 석유잖아. 원유에서 이런저런 거를 추출해가지고 제조업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 모든 나라가 석유를 국제 유가로 사오는데 중국만 그 국제 유가의 50% 완전 반값에 사와버려. 그러면 이 제조업부터 제조 단가부터 게임이 달라져요. 그것도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중국도 똑같이 국제 유가 기준으로 석유를 사가야 그때부터 이 전 세계의 제조업이 공평한 게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그거는 미국한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미국이 총대 메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험을 다 같이 봐. 기말 시험, 승진 시험, 혹은 시험을 다 보는데 한 명만 계속 성적이 좋게 나와. 알고 보니까 걔는 컨닝을 계속 해왔던 거야. 근데 이 컨닝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계속 걔만 좋은 성적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감독하는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야, 너 컨닝 하지 마. 똑같이 네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평하게 이 시험을 봐. 그때서야 이제 그 시험이 공평한 시험이 되는 거지. 그 역할을 맡은 게 미국이에요. 그 역할을 맡은 게 미국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오바마 때든 바이든 때는 그거를 나서가지고 안 했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나서서 하고 있는 거야. 온갖 욕을 다 처먹으면서. 그 무지한 인간들이 욕을 다 처먹으면서. 미국한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한테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는 그건 진짜 축복이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얘 트럼프 빠네, 트럼프 너무 빨아주네. 현실이 그래. 야, 트럼프처럼 지금 시진핑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통령 누가 있어? 바이든이 싸우겠어? 오바마가 싸우겠어? 누가 싸우겠어? 없다니까. 그냥 있는 팩트 그 자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원유를 사라, 시장 개방을 해라,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이 지금까지 누려온 비대칭 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컨닝을 하면서 지들만 계속 어마어마한 이익을 다 추구해왔잖아. 그것 때문에 한국 제조업, 일본 제조업, 미국, 유럽, 동남아 제조업들까지 만약에 중국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원유를 수입한다, 똑같은 가격에, 그러면 이제 제조업은 전 세계가 공평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정말 이제 값싼 물건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올까요? 장인 정신, 정말 잘 만들어낸 제품, 웰메이드 물건들을 전 세계가 다 찾아가는,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정말 많은 중국 제품들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싸기 때문이야. 걔네들이 잘 만들어서?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맞잖아. 이 정도 가격에,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요 정도 만들었으면 쓸만해.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걸 싸는 거지. 중국 거가 잘 만들었는데 싸, 이게 아니거든. 요 가격이면 요 정도 하자 있어도 그래, 눈 감고 써줄게, 이거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가격이 평등해진다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그 퀄리티에 그 돈 주고 쓸까? 안 쓰지. 하지만 그때 되면 정말 진짜 전 세계의 제조업은 정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한국도 한국이 잘 만드는 것들 옛날에 엄청 많았어. 한국도 장인 정신이 있는 분야가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겠지. 특히 이제 인정받을 게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도 지들을 많이 잘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 퀄리티도 좋고 정말 잘 만드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중국한테 많이 털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복귀가 되겠지. 한국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거.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어떤 구조였느냐. 미국 시장에는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팔아치워요. 미국 상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그런데 중국 내수 시장은 외국 기업에게 완전히 열지 않아요. 특히 금융, 인터넷, 클라우드, 미디어, 통신, 전기차, 의료, 유통, 플랫폼, 공공조달 같은 돈 되는 분야 다 막아놨어. 외국 기업들 니들이 들어와서 돈 벌려고? 아니야, 들어오지 마. 막아놓고 국내 기업들한테 야, 얘네들 이거 돈 되나 본데 니들이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중국 기업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그럴 거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을 거면 그러면 중국 기업도 해외에 진출하면 안 돼. 중국 물건도 해외에다 팔면 안 되고, 그래야 공평한 거야. 그리고 중국은 각종 중국을 진출하는 회사한테 합작 회사 뭐 요구 같은 것들, 부당한 규제, 허가 안 내주고, 데이터 통제, 국산 우대 정책으로 외국 기업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까이고 들어가서 기술만 털리고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희는 미국 시장에 마음껏 들어와서 물건 팔고 돈도 벌었는데 왜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장사 못하냐, 이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잖아?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탑급 기업들이 있잖아.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확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잘 얘기가 돼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거, 특히 시장 개방, 완전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개방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하이닉스랑 삼전, 이거는 그냥 그 이외의 얘기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삼전과 하이닉스, 와, 불기둥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렇잖아. 새로운 시장이 개방됐는데 그 시장 14억 시장이야. 미국 주식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절대 그냥 아무튼. 그런데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야. 일단 중국 인구가 14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10억 이상이라 치자.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 그런 거대한 소비 시장인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보잉, 스타벅스, 맥도날드, 월마트, JP모건,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미국 기업의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치솟아 오를까, 이거야. 특히 그런 온라인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와, 씨. 특히 중국이 막아놓거나 제한해온 분야가 금융, 보험, 클라우드, 반도체, AI, 전기차,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에요. 그리고 요 분야들은 미국이 강한 분야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시장을 오픈한다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미장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만약에 진짜 중국이 우리는 시장 오픈을 전 세계한테는 안 하고 그냥 미국한테만 하겠다, 요것만 해도 미국 나스닥 미친 듯이 난리 날 거야.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 시장을 개방을 요구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역 적자 완화인데, 미국은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수입을 해요. 반대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파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중국이 그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해왔던 거야. 중국이 시장을 더 열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자동차, 항공기,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반도체 관련 제품을 더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에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요.
내가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미국 농민, 제조업자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한마디가, 이 한 문장이 트럼프 선거용 선전 멘트로는 그냥 끝판왕이죠. 요 한마디만 있으면 이제 중간 선거 끝납니다. 트럼프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술 탈취를 줄일 수 있어요. 시장을 오픈한다면. 이거는 한국한테도 좋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까지 모든 기술들, 정말 대부분의 기술들을 해외에서 훔쳐가지고, 그런 걸 훔쳐가지고 중국화시키면서, 그거는 기사만 봐도 알잖아. 얼마나 많은 기업 기밀들이, 기업 기술들이 중국한테 탈취가 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항상 하는 수법이 그거잖아. 중국이 과거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려면 현지 기업과 무조건 합작을 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 외국 기업이 중국 들어오려면 오케이, 그러면 중국 기업을 합작을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라. 그 법인은 어떻게 된다? 중국이 51%고 외국 기업이 49%야. 절대 외국 기업한테 최대 주주를 안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익은 중국 법인이 다 가져가고, 분리할 때는 중국 법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 해외 지분을 쫓아내 버립니다. 거기에 당한 한국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합작하면서 뭘 요구해요? 그래, 자, 우리가 합작할 거니까 기술 이전을 해달라. 압박을 해요. 기술 이전 안 해주면 니들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기술을 넘겨라. 그리고 니들이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 안에다가 둬라. 그 뜻이 뭐겠어? 필요할 때면 지들이 알아서 그냥 털어가겠다는 거야. 중국 기업과 합작해라. 이런 식의 강제 조건. 근데 이제 시장 개방을 하면 트럼프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강제 조건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 시장을 열게 된다면 중국 기업 특혜를 깨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경제처럼 보이지만 핵심 산업에는 국유 기업과 당국의 입김이 강해요. 중국의 모든 돈이 되는 산업들은 다 정부가 연루돼 있고, 여러분들 마윈, 알리바바 마윈 알죠? 마윈 한순간에 사라졌잖아. 어떻게 사라졌어? 그냥 중국 공산당 말 한마디에 끝난 거야. 아무리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만큼 또 중국은 중국 기업들을 보조를 많이 해줘.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간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중국 기업들한테만 몰빵을 해줘. 외국 기업은 안 줘요. 그러면 중국 기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한 경쟁이잖아. 한국도 그러는 게 맞는데 한국은 중국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한국 기업이랑 똑같이 주더라. 심지어 중국 기업들한테 더 주는 데도 있어. 에이씨 새끼들, 아우 나라 팔아먹는, 아우 씨. 아무튼 정부의 보조금, 저리 대출, 토지 지원, 세금 혜택, 공공조달 우대, 규제 차별, 이런 거를 중국은 중국 기업들한테는 다 혜택을 줘요. 근데 외국 기업이 중국 들어가면 그런 거 싹 없지. 그럼 거기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픈된다면 중국 국유 기업만 밀어주지 말고 미국 기업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라 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개방된다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훨씬 힘들어지죠. 지금까지 보호막 안에서 컸는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같은 글로벌 강자들과 같은 링 위에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완전 경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더더욱 그 시장을 외국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더더욱 시장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과연 이번에 트럼프가 시장을 오픈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면 위험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누가 분석을 해놨더라고. 중국이 만약에 진짜 시장 개방을 하면 위험해지는 게 너무 많아진대요. 첫 번째가 중국 국유 기업과 보호받던 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외국 금융 자본이 들어오면 중국 당국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셋째는 데이터, 정보, 플랫폼 분야를 열면 공산당의 감시와 검열 시스템에 구멍이 생깁니다. 중국은 모든 국민들을 다 감시하려고 하잖아. 근데 감시 못하지,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그리고 네 번째, 외국 기업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면 체제 선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 못하면 중국인들은 식견이 넓어질 거 아니야. 전 세계를 보게 될 거 아니야. 정말 진실된 세계를. 그럼 어느 순간 걔네들이 깨어나면 우리가 이때까지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조직한테 우리 눈을 가려져 왔구나.
이걸 중국 국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들 와 그때는 진짜 위험해지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기 살기로 시장을 개방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취하는 스탠스는 뭐냐? 계속 얘기해요. 아 우리 시장 개방한다. 개방돼 있다니까. 하지만 핵심 분야는 닫혀 있어요. 외국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규제를 걸고 뭔가 외국 기업이 들어왔어. 해 일단. 그러면서 지켜보다가 외국 기업이 막 이제 중국에서 막 자리를 잡아. 돈을 벌 것 같아. 막 시스템이 구축이 돼. 그때는 이제 각종 제약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몰아내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밀어줍니다. 이게 중국식 개방이에요. 문을 여는 척 하지만 열쇠는 중국 공산당이 끝까지 쥐고 있는 거. 이게 중국식 개방이에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지들도 지들 물건을 외국에다가 팔면 안 돼. 틱톡 외국에다가 유통시키면 안 되고, 뭐 알리바바, 테무, 쉬인 이런 것들 외국에다가 유통시키면 안 되지. 중국의 프랜차이즈들 외국에다가 열면 안 되고 그렇잖아. 그래야 공평하지. 지들은 외국 시장 다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가기 전부터 오늘이 트럼프 중국 방문 1일차잖아요. 오늘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요것만 알고 이제 정식 회담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만 봐도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 좀 됐습니까? 도움 됐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업 버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man, come on. 만찬 장면은 안 나오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같이 그 공원에 간 거.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그 중국의 티엔탄궁園이라고 알아요? 베이징에 티엔탄 공원이 있는데 그거 같이 간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만나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금까지 뭐 들었어요? 한국한테도 낙수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한국은 미국이랑 동맹국이잖아. 중국이 시장 개방하면 와 한국한테도 아유 씨. Great. Great place. Incredible. China is beautiful. 둘이 같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함께 사진 찍습니다. 방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China is beautiful. 중국 예쁘다. President, did you talk about Taiwan? 여기 지금 들었어요? 여기 지금 목소리 들었어? 대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자 질문 물었어요. 그거는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둘 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다 입을 아끼고 있지. 대만 얘기랑 이런 거 나오면 될것 같은데. 我们先撤，我们先撤。 야, 빨리 빼. 우리부터 빼. 중국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중국 기자들한테 빼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자한테. 그래도 외국 기자한테는 웃으면서 빼달라고 하네요. 그래도 외국 기자한테도 웃으면서 이제 좀 이동해 주시죠라고. Everybody going? 그리고 중국 기자들한테 야 우리부터 빼. 빨리 빼. Where to? 여러분들 만약에 베이징에 여행 갈 일이 생긴다면 티엔탕 공원에 꼭 한번 가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야 여기서 이게 찍히네. 둘이 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시진핑은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 도대체? 이거 진짜 뭔 얘기하고 있을까? 진짜 너무 궁금하다. 트럼프 오늘 X에다가 뭐 안 올렸어? 중국에서 X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트럼프가 X에다가 뭐 글 올리면 존나 웃기겠다. 대놓고 그 방화벽 뚫고 그냥 인터넷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트럼프 X에 뭐 올라온 거 없습니까?
希望受哪位老师的架子？都进来。 잠깐만, 얘 올렸네. 잠깐만, 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올렸는데? 트럼프 인스타에도 올렸다. 야, 중국에서 인스타 안 되는데? 트럼프 인스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걸로 보자. 트럼프 올렸습니다. 이거, 티엔 당궁유엔. 들어가서 이거 보는 거, 이거 올린 거 같아. 음악 이상한 거 깔았네. 요것도 올렸고, 또 뭐 올렸지? 이거 낮에. 낮에, 초딩 애들, 생고생 시킨 거. 그래, 어릴 때 중국 애들은 이런 것도 해봐야, 이제 커가지고, 내가 중국 공산당한테 약탈 당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라고 깨닫겠지. 요것도 올렸고, 또 뭐 올렸지?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요번에 중국이 트럼프 온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다 나와. 오바마 왔을 때 이 정도 아니었어요. 오바마 중국 갔을 때 심지어 그때는 미국이랑 중국 사이 좋을 때야. 겁나 조촐했어. 지금 이거 봐봐. 한국도 이랬다고요? 한국은 중요했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한국도 의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왠지 알아? 이게 민주주의 진영에서 처음으로 대만은 중국 거라고 인정해주러 온 거거든. CCTV에서 대놓고 막 인터뷰하면서 이거 뭐 그러니까 잘 해줘야지 당연히.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인정을 해주는 나라가 생겼는데 의전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줘야지. 아무튼 이런 것들 올라와 있는데 또 이제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엄청 올라오겠죠, 그죠? 내일 돼서 새로운 것도 올라오고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제가 또 바로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뒷골목 소식 이런 거 뜨면 또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과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무조건입니다.